활동을 하게 돼요.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몰입에 대한 강의였어요. 그러니까 몰입을 한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그냥 활동을 해요. 그런데 활동을 할 때마다 두뇌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요. 사람마다. 근데 그 두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아이들은 바로 초등학교 때 뭔가에 몰입해봤던 애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두뇌에서 그 호르몬의 양, 신경전달 물질, 전압의 그 강도 이런 게 강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어려서부터 경험을 안 하게 되면은 그 호르몬의 양과 전압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몰입을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그건 양육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. 75% 정도는. 그게 1, 2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몰입에 대한 거예요.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자면 인간은 평소에 평상시 때는 세로토닌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세로토닌 상태. 그러다가 자기가 평생 잠만 잘 수는 없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활동을 해야 돼.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인간은 호르몬이 바뀌어요. 아드레날린하고 코르티솔 상태가 옵니다. 그래서 애들은 일어날 때 꼭 우는 거예요. 어린아이들이 일어날 때 울잖아요. 네. 호르몬이 체내에서 바뀌어요. 인간은 일어날 때마다. 그리고 어른들도 짜증내요. 아침에 일어나서. 표정이 안 좋아. 왜냐면 호르몬이 바뀌어요. 그게 딱 일어났을 때. 그래서 딱 일어나면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왠지 짜증이 납니다. 코르티솔.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. 하루가 막 기대가 돼.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. 나는 어떤 보람을 느낄까? 이 사람이 바로 몰입이 된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몰입의 정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했지만 일상적인 우리가 자기 삶과 자기 자존감을 갖고 자기 삶에 몰입한 상태의 특성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상하게 하루가 기대가 돼요.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. 그 기대감이 있는 것이 진정한 몰입인 거예요. 그 기대감은 어디서 오느냐?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가져다 주는 호르몬입니다. 그러니까 아침에 물론 일어날 때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약간 나오긴 나와요. 그런데 그 사람의 두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 될 때, 도파민은 자기주도성을 진정으로 가지고 뭔가를 이뤄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. 도파민이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나도 짜증이 안 나는 겁니다. 그러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잘 살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라는 생각이 안 나요, 전혀. 몸이 아주 피곤하지 않는 한은 아침에 오늘 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지금 호르몬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? 아침에 난 너무 행복해 일어나니까 하루가 오늘 너무 기쁠 것 같고 막 오늘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기 직업에서 신선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. 자기가 하는 일에 신선성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굉장히 즐겁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자기의 하루의 직장 생활이 목표가 돈이었을 때, 나 이 돈 안 벌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, 내 휴대폰비는 어떻게 하고, 막 이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. 하루가. 그래서 자기 삶의 신성성,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성성, 자기 일에 대한 거, 이런 걸 어떻게든 획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고 종교, 역사,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드레날린, 노르아드레날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가 뭔가 실험을 하고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에요. 그리고 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으면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. 집중력의 호르몬이에요, 이게. 계획을 세우고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집중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활동할 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가설, 가치관이 세로토닌 상태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활동력 실험하고 운동을 할 때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상태라고 보면 돼요.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. 자,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
이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 두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. 그저 그런 결과.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왔을 때. 완전히 망했을 때. 그죠? 그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져요. 완전히 망했을 때는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. 자기가 목표한 게 잘 안 됐어. 완전히 망했을 때는 다시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니라 그때는 보통 아드레날린. 노르아드레날린과 그냥 아드레날린은 달라요. 성분이 아예 다릅니다. 그냥 아드레날린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언제 나오냐? 공포를 느낄 때 나옵니다. 공포.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목표로 했는데 잘 안 된 거야. 공포심이 탁 들어요. 내가 바보 되면 어떡하지? 막 이런.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공포심을 굉장히 쉽게 극복합니다.